자,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수업 이제 시작을 좀 해보자. 우리가 어제 월리 합계라는 거 배웠던 거 다들 기억나? 그래서 월리 합계가 뭐였냐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고 해서 월리 합계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그치? 그래서 월리 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단리와 복리법이 있었는데 단리는 원금에만 이율을 계속 넣었어. 이자가 붙었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100만 원을 넣으면 100만 원에서만 이자를 계속 붙기 때문에 이자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계속 받는다라고 했었지. 자, 그리고 복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자와 원금을 합친 가격에 이율을 붙기 때문에 이자는 점점 많아진다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100만 원을 넣어서 5%면 처음에 100만 원의 5%인 5만 원이 이자지만 두 번째에는 100만 원에 5만 원을 더한 105만 원의 5%가 이자가 된다라고 했었어. 다들 기억나지?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이자의 시스템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연이율이라는 거는 1년을 채워야지만 이자가 나온다고 했었지. 그래가지고 연초에 넣고 다음 년 말에 돈을 꺼낸다라면 이자가 붙지만 연초에 넣어서 다음 년 초에 꺼낸다라고 하면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이자가 붙는다 안 붙는다라고 확신은 가질 수 없다라고 했었어. 마찬가지로 연말에 넣고 다음 년 말에 넣는 것 빼는 것도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는 정확한 날짜를 봐야 된다고 했었지. 자, 근데 연 말에 넣어서 다음 년 초에 뺀다면 1년을 누가 봐도 안 채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자가 안 붙는다고 했어. 그래서 이런 시스템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었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매년 초에 넣어서 맨 마지막 해에 말에 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간색과 같은 공식이 나온다고 했었고, 매년 말에 넣어서 맨 마지막 해에 초에 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파란색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라고 했었어. 다들 이거 기억나지?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활동 2번을 통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자. 자, 활동 2번을 보니까 연이율 5%짜리 어떤 이제 시스템이 있다는 거겠지. 근데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넣겠대. 이거 중요한 말이지. 자, 근데 이렇게 10만 원씩 이제 매년 10년 동안 적립을 할 때 10번째 말,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에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해보지. 됐지?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보자. 자, 우리가 처음에 10만 원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1년 후에는 10만 원에 5%가 붙은 얘만큼이 우리가 돈이 쌓였겠지? 그리고 2년 후에는 얘가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10년 후가 되면은 얘 10제곱이 다 쌓일 거야. 왜냐? 초에 넣어서 말에 뺄 거기 때문에 얘는 이자를 안 받는 순간이 없잖아. 이해가 되지?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넣는 10만 원은 1년 늦게 넣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한 번 덜 받을 거야, 이자를.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넣는 10만 원은 이자를 한 번만 받겠지. 그치? 이게 저번 시간에 열심히 한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돈을 넣었을 때 받은 원금과 이자의 총합은, 유찬아 고마워. 얘네의 총합이다. 그럼 우리가 단위를 만이라고 한다면 얘는 1 플러스 100분의 5 빼기 1에서 첫째 항이 얘고 공비가 1 플러스 100분의 5니까 1 플러스 100분의 5에 항이 총 10개지? 그러니까 10제곱 빼기 1이다 라고 계산해 주면 되겠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게 얘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얘가
1.63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됐지? 자, 그러면 이거 그런 친구들이 있어. 여기가 1.05의 10제곱이니까 당연히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얘를 이제 말이냐 초냐 이거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10제곱도 알려주고 9제곱도 몇이다 이렇게 알려줄 때가 있거든.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꼭 얘를 보고 뭔지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 이자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더 좋아. 그럼 얘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얘 지워지고 얘 뒤에 있는 애가 0.63이 되겠지.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100 지워질 거고 얘 나눠지니까 210에 곱하기 0.63 이거 계산하면 132.2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132만 2천원이구나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나름 어? 괜찮아. 들어온 거 봤으니까 괜찮아. 자, 그럼 우리가 원래 10만원씩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100만원밖에 못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132만원이 되니까 생각보다는 꽤 두둑한 돈을 가질 수 있겠지? 그래서 원리합계라는 거를 이렇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단리보다는 복리를 많이 채택을 한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다들 계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중단원 마무리 이렇게 좀 보면서 지금까지 배운 걸 좀 마무리를 해보자. 자, 우리가 수열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어. 그래서 수열은 일단은 수를 나열한 건데 어떤 규칙에 의해서 나열했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칙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 그때 5번 문제 같이 이렇게 등차 수열이다 라고 알려주는 이 힌트가 엄청 중요한 얘기다 라고 했었지. 됐지? 만약에 그냥 수열 AN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으면 얘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건데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얘 규칙이 어떤 거겠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되잖아. 됐어? 자, 그럼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A2라는 애는 다시 얘기하면은 A 플러스 D라고 쓰면 되겠고 A1 더하기 A5는 A5가 A 플러스 4D니까 2A 플러스 4D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 2배 가지고 빼주니까 2D가 6이네. 그럼 D가 3이니까 A는 7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겠지. 이거 다들 계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A8이라는 거는 A에다가 7 곱하기 D니까 우리는 7 더하기 21 28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지. 다들 됐어? 등차 수열이라는 것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단순 계산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힌트를 잘 파악해주면 되겠지. 자, 5번 문제도 보니까 5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라는 중요한 힌트를 하나 알려줬네. 그 상태에서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70이고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240일 때 3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지. 자, 그러면은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의 항이니까 S10이 70이란 거겠지. 그 S10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2분의 항의 개수의 첫째 항하고 10번째 항을 마지막 항을 더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었지? 그치? 자, 그럼 얘를 좀 표시를 해주면 5에 A12 A 플러스 9D니까 2A 플러스 9D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70이다. 두 번째로 S20이라는 애는 2분의 이번에 항이 20개니까 20이겠지. 그리고 첫째 항 더하기 20번째 항이고
우리가 그럼 10 곱하기 20번째 항은 a 플러스 19d네. 그러니까 2a 플러스 19d라고 써주면 되겠지. 얘가 240이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얘가 14고 얘가 24가 되네. 그럼 밑에서 위에 걸 빼주니까 10d가 10, 그럼 d는 1. 그럼 d가 1이니까 우리가 첫째 항은 5 넘겨서 2a가 5라는 걸 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구하라는 S30이라는 애는 2분의 전체 항의 개수고 첫째 항에 30번째 항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 30번째 항은 a 플러스 29d니까 얘는 15 곱하기 2a 플러스 29d라고 써주면 되겠지. 근데 2a가 5고 d가 1이니까 얘는 34네. 그럼 15 곱하기 34니까 450에 60, 510 이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다들 할만하지? 등차수열의 합. 그러니까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주면은 엄청 중요한 걸 알려주는 거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써먹으면 돼. 그래서 기본적인 너네가 공식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7번 문제를 보니까 7번 문제도 등차수열이라는 중요한 힌트를 줬네. 그러니까 얘를 좀 써먹자고. 자, 우리가 별표 좀 치자. 전에 얘기했던 그 문제인데 첫째 항이 25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래.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A에는 25 빼기 3의 n-1이겠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28이겠구나 라고 다들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건데 구하는 게 뭐냐면 이 sn의 최대값을 구하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자, 문제는 이해가 되지? 자, 그럼 sn이란 거는 다시 얘기하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건데 보자. 등차수열 an을 보니까 얘가 첫째 항은 25네, 그치? 근데 25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22, 19, 16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애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얘를 점점 더해갈 거야. 그러면 SN 같은 경우에는 양수를 계속 더해가면은 값이 커져야 돼. 근데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어느 순간 양수가 아니고 음수가 더해진다는 소리겠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SN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해서 AN이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어디냐 를 찾으라는 문제랑 같겠지. 그래서 그 지점까지만 더해주자라는 거랑 같다는 얘기란 거 이해가 돼? 이거 이해되면 다 내라고 한 번씩 쳐줄래?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무엇인가를 계속 더해가면 그 더해진 애가 양수라면 값은 점점 커지겠지. 그치? 근데 그 점점 커지는 애가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 보니까 끝이 맥시멈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음수가 더해진다는 소리겠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SN이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는 음수가 더해질 때까지 다시 해서 언제 부호가 바뀌는지까지 보자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보니까 AN이 부호가 바뀌는 곳,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양수니까 음수가 되는 곳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다들 할 수 있겠어? 그럼 n이 9까지는 양수인데 10부터는 음수구나. 그럼 우리는 SN이 최대가 되려면 언제까지를 구하면 된다? S
9까지만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자, 그럼 S9라는 거는 2분의 9의 첫째 항의 A9. A9가 25 빼기 3 곱하기 8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26이네. 그럼 13 곱하기 9네. 그래서 117이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다들 됐지? 자,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최대값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아니면 절대값을 이용해가지고 다르게 표현한다든지 결국에는 이 얘기 AN이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어디냐 우리 앞에서 예제하면서 봤었잖아. 그 지점을 응용한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그걸 물어보는 거구나. 약간 최대값, 최소값, 절대값 이런 애들이 나오면 왠지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8번 문제를 보니까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의 합이 SN이라고 하지. 그때 SN이 이거일 때 일반항을 구하는 거와 얘 H1에서 A1을 빼지. 자, 보자. 만약에 이거 너네가 헷갈려 한다기보단 너네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 언급을 하는 건데 이 멘트 첫째 항부터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이다 라는 말이 없다면 이 SN은 합일까? 아니겠지. 그냥 얘는 어떤 수열일 뿐인 거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 멘트를 봐줘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멘트가 있으면 SN이 합이구나. 그러면은 합을 가지고 뭔가 일반항에 대한 걸 얘기하니까 합과 일반항의 관계구나 라고 접근하면 되고 뭐야? 합과 일반항. 그런 말이 없으면은 그냥 이 SN은 어떤 수열을 A 대신에 S라는 문자를 썼을 뿐이다 라고 접근을 해야 되겠지. 근데 아무튼 이 멘트가 있으니까 우리는 AN이라는 거는 SN에서 SN-1을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n제곱 플러스 3n-2에서 n-1의 제곱 3n-1 빼기 2를 빼주면 되겠지. 됐지? 자, 그럼 이게 계산을 해주면 얘가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니까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겠네. 그러니까 2n 그리고 빼기 1 빼기 3이니까 플러스 3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렇게 구하면 반드시 뭐를 생각해줘야 된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를 꼭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 자, 그럼 우리는 A1은 어떻게 구할 거냐? A1은 S1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S1에다가 SN에다 1 넣어주니까 4에서 2 빼니까 2네. 됐지? 자, 근데 우리가 구한 이 AN에다가 1 넣어주면은 4네. 얘랑 값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얘를 반영해서 AN은 2n 플러스 2일 때가 있고 2일 때가 있는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위에 거고 n이 1일 때는 밑에 거다 라고 써줘야 된다고. 이해되지? 자, 그럼 A7은 위에다 7 넣으니까 16인 거고 A1은 2라고 구했으니까 우리는 답은 14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서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만 성립한다. 왜냐? 이 Sn-1이라는 게 n에다가 1을 넣으면 S0잖아. 그럼 첫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자? 뭔가 이상하잖아. 다들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꼭 기억하고 있자. 됐니?
명현아 대답해줘서. 자, 9번도 별표를 치자. 9번은 옛날에 좀 유행하던 유형이야. 얘가 엄청 자주 나왔었어. 자, 두수 8과 648 사이에 3개의 양수를 넣어서 전체가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지. 됐어? 자, 일단 첫 번째로 양수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 양수, 굳이 양수라는 말이 있다. 자, 이 세 수를 순서대로 구하지. 자, 그러면 8과 A와 B와 C랑 648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물론 얘가 등차 수열일 때도 같은 식으로 접근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A, B, C라는 애의 초점이 자동으로 잡히겠지. 왜냐? 얘네를 구해야 되니까. 맞아? 근데 얘는 조금 특이하게 어디에 초점을 둘 거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8하고 648을 위주로 볼 거야. 어떻게? 8이 우리가 8하고 648 사이에 3개의 수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총 5개의 수가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8은 A1, 그 A는 A2, B는 A3, C는 A4, 648은 A5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이 648이라는 게 A의 아래 4제곱이 648이라고 해주면 되겠어? 근데 A가 8이라고 했으니까 8 곱하기 R의 4제곱이 648이다. 그럼 R의 4제곱이 81이다 라고 생각해줘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해가 되지? 자, 이거를 더 자주 쓰이는 게 더 응용한 문제가 어떤 때냐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럼 저 A, B, C를 다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첫째 항과 끝에 그리고 항의 개수만 파악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자는 건지. 자, 근데 R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우리는 3개의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당연히 양수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우리는 3개의 수 A는 8에다 3을 곱한 24일 거고 B는 24에다가 3을 곱한 72일 거고 C는 72에 3을 곱한 216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됐니? 됐지? 응. 자, 10번 문제도 보니까 또 등차 수열이라고 이렇게 알려줬네. 자,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세항 A2, A4, A8이 등비 수열을 이룬대. 자, 그러니까 우리는 A2라는 거는 A 플러스 4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A4라는 거는 A 플러스 3D 다시 해서 A 플러스 12 그 A8은 A 더하기 7D 그러니까 A 더하기 28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이 등차 수열이 뭐를 이룬대?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러니까 세 개의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럼 우리가 뭐 생각하자? 등비 중앙을 생각하자. 그럼 무슨 얘기야? 가운데의 제곱은 양옆에 있는 두 개의 곱과 같다. 그치? 그래서 이게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a제곱 24a 더하기 144는 a제곱 32a 112 라고 해주면 되겠지. 잠깐만. 자, 그러면은 얘에 지워지니까 8a가 넘겨서 32 그러니까 a는 4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구하라는 A16은 A 플러스 15D니까 4 더하기 60, 64라고 구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지?
반대로 등비수열 세 개의 항을 등비수열 아니 어떤 공비를 알려주고 등비수열에 대해서 어떤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러면 등차 중앙을 쓰면 되겠지. 이거 최대한 응용할 수 있겠지, 다양하게. 자,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래. 이번엔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라는 중요한 애를 알려줬네. 그때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항이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지게 되는 n값을 구하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몇 번째인지 모르니까 SN이 1000보다 커지게 되면 되겠지? 그럼 SN을 나타내보면 SN은 자, 공비가 1보다 크니까 공비에서 1을 빼면 좋겠지. 그거 분의 첫째 항의 2의 n제곱 빼기 1이다. 그러니까 얘가 1000보다 커지면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얘가 3000보다 커지면 되니까 2의 n제곱이 3001보다 커지면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리 2의 10제곱까지는 어느 정도 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2의 10제곱이 1024네. 그럼 2의 11제곱은 여기다 2 곱하니까 2048일 거고 2의 12제곱은 저거에 곱하기 2니까 4096이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니까 n은 12부터 커지겠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가 되지? 우리가 2의 2의 10제곱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 그 다음부터 응용하면 되고 3 같은 경우에도 3의 한 5제곱, 6제곱까지는 알고 있으면 좋아. 그 두 개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야겠지. 외우고 있으면은 좀 자주 나올 거야.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거야. 자, 12번.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빗변의 길이가 20일 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지. 자, 직각삼각형이니까 일단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놓자. 자,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빗변이 20이래.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가 한 A, B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빗변이 가장 길어야 되니까 우리는 A, B, 20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해주면 되겠어? 이해돼? 자, 그런데 구하라는 게 뭐냐?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지.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AB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해보자. 우리가 일단은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등차 중앙을 써보자. 등차 중앙 쓰니까 2B는 A 플러스 20이다라고 다들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는 A하고 B를 정확하게 구하고 싶은데 식 하나를 더 찾아야 되겠어. 그 식 하나 어디서 힌트 받을 수 있을까? 굳이 우리한테 준 게 뭐가 있을까? 요 직각이라는 말이겠지? 그냥 삼각형이라고 줘도 되는데 직각이란 말을 굳이 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0의 제곱이다 라는 거 다들 할 수 있겠지. 됐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선생님의 꼼수라고 해야 될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거 어떻게 푸냐면 얘를 A는 2B-20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 열심히 풀면 돼. 알겠지? 그렇게 풀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수학을 많이 하다 보면 이거 계산하기가 좀 귀찮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혹시 여기가 3대 4대 5가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3대 4대 5가 아닐까.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가 5가 20이니까 곱하기 4 해주면 되네. 12대 16대 20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 그러면 12를 A에다 넣어주면 여기가 32네. 얘가 32가 되겠네. 그러니까 B가
16 맞네. 그래서 우리는 A가 10이고 B가 16이다. 해서 얘가 8 곱하기 10이 96이다 라고 구해주면 돼.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그 배열이 있잖아. 1대 2대, 아니 3대 4대 5, 5대 12대 13. 왠지 그 빗변의 길이나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진 값이 그거에 뭔가 맞출 수 있는 것 같은 거. 특히 뭐 빗변이 26이야. 그러면 5대 12대 13 이런 거 많이 쓸 것 같은 느낌이잖아.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는 건 좋아. 이거 빨리 암산하는 건 가능하잖아. A에다가 2B-20 넣어서 저 제곱하고 하는 거 전에 그냥 혹시 저게 3대 4대 5가 아니니까 5대 12대 13이 아닐까 이 정도 생각을 빨리 암산해 볼 수는 있잖아. 물론 아니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면 이런 게 보여. 그러니까 너네도 문제들 많이 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자. 원래 풀이는 얘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봤어. 너네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풀어봤어. 왜냐하면 선생님 고등학생 때도 있었고 대학교 1학년부터 지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과외를 했었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너네 가르치고 있잖아. 그러면 1년에만 모의고사를 고3 모의고사 그 당시에 가나형이니까 3월부터 수능까지 그것만 해도 몇 개야. 그 많은 문제집에 이제 과외 같은 거 하면서 개인적인 문제집 몇 건씩 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답이 조금 가끔씩 보여. 어쩔 때는 문제는 안 풀리는데 보기만 봐도 아 얘가 왠지 답일 것 같은데 이런 계산을 하면 이런 값이 나오고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텐데 라고 해서 때려 맞춰서 맞출 때도 있거든. 물론 정확한 풀이로 푸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니까 너네도 이런 식으로 감을 좀 익히는 것도 많이 좋아. 왜냐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빠른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해서 너네가 푼 풀이를 가지고 뭔가 평가를 하진 않잖아. 지금 수능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기억하자. 자, 13번 보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했대. 그랬더니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 됐대. 이 네 수의 합이 가장 클 때 그 합을 구하래. 자, 보자. 자, 공비가 자연수다. 굳이 자연수란 말을 줬어. 그러니까 공비가 2, 3, 4 이렇게 쭉 간다는 소리겠지. 이해가 되지?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1학년 때도 그랬지만 굳이 자연수다, 정수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어떻게 했어? 흔히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부정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하나씩 대입함으로써 일일이 계산을 많이 했었지. 기억나? 1학년 때도 그런 거 많이 했었지.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비가 자연수다라는 걸 줬으니까 한번 2, 3, 4에서 2, 3, 4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자고. 그래서 첫 번째로 공비가 2라고 한다면 4개의 수는 A, 2A, 4A, 8A 라고 할 수 있겠지. 됐지? 자, 두 번째로 공비가 3이라면 A, 3A, 9A, 27A야. 자, 근데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 중에라고 했기 때문에 A라는 애도 두 자리여야 되잖아. 10부터 100 사이여야 되겠지. 그럼 10부터 100 사이에 어떤 애들 27을 곱했대. 그럼 얘는 반드시 세 자릿수가 되겠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공비가 3이 될 수는 없다는 소리겠지. 됐어? 그러니까 얘부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럼 공비가 당연히 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됐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네 수의 합이 가장 클 때에 돼. 그러니까 얘 다 더해주면은
10, 15, 15A. 그러니까 우리는 15A가 가장 클 때만 구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근데 우리는 A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도 했지만 8A가 100보다도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8A가 100보다 작다는 얘기는 A는 8분의 100보다 작아야 되고 8분의 100은 12. 어쩌고저쩌고 12.5네 정확히 말하면. 그치? 그럼 가능한 A의 최대값은 12겠구나 라고 구해주면 되겠어? 이해가 돼? 그러면 내 수의 합이 가장 작을 때는 당연히 A가 10일 때겠지. 이해가 되지? 자, 그러니까 A가 12일 때가 가장 크니까 12 곱하기 15에서 180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가장 기본은 지금 한 것 같이 문제에 굳이 자연수다, 정수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온다면 이거는 수열 파트뿐만 아니라 뭐 어떤 파트에서도 나온다면 그거를 하나씩 넣어보란 소리 알겠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 x, y가 정수일 때 xy 더하기 x 더하기 y가 뭐 3을 만족하는 xy의 순서쌍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했냐면 양변에 1을 더하니까 xy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1이 4고 얘 인수분해하니까 x 더하기 1, y 더하기 1이 4다. 그럼 둘이 곱해서 4가 돼야 되는데 xy가 정수기 때문에 x 플러스 1, y 플러스 1도 정수여야 되겠지. 그래서 1 곱하기 4, 2 곱하기 2, 4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6가지를 다 대입해가지고 xy의 순서상 6개를 다 찾았지. 1학년 때 이거 했던 거 기억나? 인 것처럼 xy가 정수란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일일이 집어넣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집어넣으면 편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1학년 때 많이 했었지? 기억나지? 자, 마지막으로 14번 할 건데, 자, 14번은 별표 치자. 얘는 수열의 약간 꽃이라고 해야 되나? 등비 수열의 약간 꽃 같은 느낌인데, 얘는 좀 보자. 자,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대. 그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첫 번째 시행에서 정사각형을 9등분을 했대.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는 지금 빨간색 같이 이렇게 짜였단 거겠지? 됐지? 자,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애만 색칠을 했대. 그래서 빨간색 여기서부터 첫 번째 시행부터 여기까지는 얘를 나타내는 거겠지. 그리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 후 남은 8개의 정사각형을 똑같이 9등분해서 가운데만 색칠하지. 그러니까 얘의 이 가운데만 이렇게 8개가 생기게끔 만들었단 거겠지. 됐지. 자, 그때 이와 같은 시행을 9번 반복했을 때 우리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지. 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런 문제들 이제 뭐라고 할까? 닮은비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형 문제? 닮은비? 자, 뭐를 파악해야 되냐면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첫 번째로 닮은비를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로 첫 번째 양, 첫 번째의 넓이를 파악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 빨간색의 넓이는 3분의, 그러니까 9등분을 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1이 됐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 처음에 이 빨간색의 넓이는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왜냐? 여기가 1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이해해야 돼? 자, 두 번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에는 얘는 1에다가 여기 지금 가운데 색칠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이 파란색이
8개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어? 이해해야 돼? 그럼 이 파란색 하나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이 파란색 하나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다? 이 닮은비를 활용해서 구할 거야. 어떻게? 길이가 우리는 길이비를 알면 길이비의 제곱비가 넓이비고 세제곱비가 부피비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길이가 3대 1로 3분의 1로 줄어들잖아? 그럼 넓이는 9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 이해가 돼? 그럼 이 파란색 하나의 얘의 넓이는 9분의 1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근데 이런 9분의 1짜리가 몇 개? 8개가 있다. 이해해야 되지.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노란색으로 한다면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구한 거, 두 번째 구한 거 그대로 있고 세 번째 이제 구해보면 자, 여기 각각 한 칸마다 또 가운데 이렇게 노란색 같이 애들이 생기겠지. 그런 애가 8개가 몇 개가 생겨? 8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8의 제곱개만큼의 이 조그만한 사각형들이 생기겠지. 이해가 됐지? 그럼 이 조그만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다? 이 파란색 사각형의 길이의 3분의 1로 줄인 거니까 넓이의 9분의 1을 해주면 되겠지. 넓이, 닮은 비를 사용해서. 그래서 얘는 9분의 1의 제곱이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 보니까 어때? 1, 9분의 8, 9분의 8의 제곱. 이렇게 쭉 더해가지. 그러면 얘를 네 번째를 해주면 1, 9분의 8, 9분의 8의 제곱, 9분의 8의 세제곱이다 라고 느낌이 오겠어? 그럼 얘를 8번째까지, 9번째까지 해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제곱이 세 번째 때 2까지만 했으니까 9번째 때는 8번만 해주면 되겠지. 됐지?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그래서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 빼기 9분의 8분의 첫째 항에 1 빼기 9분의 8의 항이 9개가 있다. 그럼 이거 계산해 주니까 9 곱하기 1 빼기 9분의 8의 9제곱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다들 이거 이해돼? 이해되면 내라고 한 번씩 해줄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반복되는 애들을 계속 이렇게 더해 나가는 이런 애들이 문제에 나올 거야. 특히 얘를 나중에 이 수투 배우고 이러면은 아 이거 미적분을 선택해야지 할 텐데 무 한 번 얘를 더하는 흔히 얘기해서 뭐 테셀레이션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나와. 그럼 그거에 뭔가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너네 뭘 파악해야 된다? 첫째 항하고 닮은 비 이 두 가지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는 이 닮은 비를 이용해서 일일이 구하지 않고 어떤 규칙을 파악을 할 거라고. 알겠지? 얘네 둘을 가지고 우리는 규칙을 파악할 거야. 수열에서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규칙.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열의 합에 대해서 조금 다시 배워보도록 하자. 지금은 등차 등비수열의 합만 배웠는데 좀 다양한 애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